내 이름은 이즈인 시게오. 미안 시게오, 불쑥 찾아와서. 니시다 마담?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사회의 심연에 도사리는 악인을 사냥하는 고문 소믈리에다. 그날 아는 술집 마담이 내 사무소에 찾아왔다. 얘가 너한테 할 말이 있대서. 마담은 어린 소년을 데려왔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겠니? 혈색이 좋지 않군. 영양실조 상태야. 거기다 신발은 한쪽뿐. 심지어 사이즈도 짝짝해.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 그러자 소년이 입을 열었다. 나쁜 아저씨가 우리 속이고 놀이공원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다들 머리가 터져 죽었어요. 소년의 이름은 토쿠나가 하지메. 만 8살의 초등학교 2학년생이었다. 넌 할 줄 아는 게 뭐냐? 목도 짧은 게 신발은 몰수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지메는 운동에도 공부에도 소질이 없는 아이였고, 난 왜 이렇게 보잘것없을까? 반 아이들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였다고 한다. 그랬던 하지메에게 안녕, 라무네 마실래? 한 소년이 친절하게 말을 걸었다. 근데 너 신발은? 신발이 없으면 아파서 못 놀잖아. 소년의 이름은 슈지. 하지메의 동급생이었다. 이거 운동할 때 쓰는 신발인데 너 신을래? 정말? 고마워. 라무네도 줄게. 마시면 기운이 날 거야. 슈지는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친절한 아이였다. 빌린 신발은 하지메에게 조금 컸지만 멋있다, 이 신발. 그보다도 슈지의 고운 마음씨에 미소가 지어졌다. 하지메, 같이 슈퍼 가자. 그래. 신발을 빌려준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은 친구가 되었다. 얘들아, 곧 대접 온다. 엄마 걱정 끼치지 말고 집에 들어가. 네, 아저씨. 요코하마 남자들은 효자들이거든. 그리고 아저씨 아니고 형이다. 슈지 외에 다른 착한 사람과도 만났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말을 걸어왔다. 안녕 얘들아. 혹시 놀이공원 좋아하니? 요코하마 아동복지의 일환으로 아이들을 놀이공원에 보내주고 있거든. 물론 돈은 안 내도 되고. 남자는 자신을 놀이공원의 직원이라고 소개했다. 물론 아이들은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뭔가 이상한데? 멀리 가려면 엄마한테 허락받아야 하는데. 걱정 안 해도 돼. 저녁 먹기 전까진 집에 돌려보내줄 테니까. 세상에 하나뿐인 놀이기구도 있단다. 어때? 재밌겠지? 남자의 미소에 묻어난 묘한 부드러움이 경계심을 누그러뜨렸다. 무엇보다 둘은 어린아이였다. 재밌을 것 같아. 그치? 진짜 재밌겠다. 잘 선택했어. 가서 신나게 놀자. 놀이공원이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아이들은 놀고 싶은 마음에 남자를 따라갔다. 남자가 말한 놀이공원은 시내에서 떨어진 인공섬 안에 있었다. 자, 도착했단다. 실컷 놀아야지. 이런데 처음 와봐. 놀이공원에는 초대받은 다른 아이들도 있었다. 다양한 놀이기구 가운데 가장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거대한 롤러코스터였다. 우와, 엄청 크다. 롤러코스터는 아직 준비 중이야. 다른 건 얼마든지 타도 돼. 네. 무한으로 즐길 수 있는 놀이공원. 초등학생에겐 낙원이나 다름없었다. 신난다. 더 빨리. 아이들은 미처 몰랐다. 즐거워 보여서 다행이구나. 죽음을 향한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그렇게 만족할 때까지 놀이기구를 탔을 무렵 남자가 말을 걸었다. 얘들아, 이제 대망의 놀이기구를 타러 가볼까? 네. 롤러코스터. 전 너무 무서운 건 못하는데. 남자는 아이들을 롤러코스터로 데려갔다. 무서웠지만 남자의 권유를 거절할 수도 없었다. 괜찮으니까 한번 타봐. 천국을 경험할 거야. 놀이공원에서 실컷 놀 수 있었던 건 남자 덕분이었으니까. 그럼 잘 다녀오렴. 그 순간 처음으로 남자의 부드러운 미소가 일그러진 듯 보였다. 롤러코스터가 찬찬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휴지, 나 무서워. 괜찮을 거야. 그냥 놀이기구잖아. 무서워할 거 없어. 하지만 바깥으로 나온 순간 높이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극단적인 높이를 자랑하는 레일이 눈에 들어왔다. 이걸 올라간다고? 으쌰.
무섭다고 아무리 외친다 한들 꼭대기까지 올라간 롤러코스터는 멈추지 않는다. 비정상적인 높이와 각도는 싫어, 무서워. 괜찮아, 괜찮을 거야. 본능적으로 죽음을 예감하게 할 정도였다. 아이들이 무서워하거나 말거나 롤러코스터는 탑승자들을 태운 채 단숨에 하강했다. 각도는 정상 범위를 아득히 뛰어넘었다. 그 직후 의뢰인이 느낀 감각은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스릴이나 공포감과는 거리가 멀었다. 뼈가 삐걱거리고 장기가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한 감각. 그리고 머리가 찢어질 듯한 두통이 두 사람을 덮쳤다. 다음 순간 슈지의 눈에서 피가 터졌다. 어찌된 영문인지 그들로선 이해할 수 없었다. 탑승자 모두 똑같이 눈에서 피를 흘렸다. 극한에 치달은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한계에 달한 것은 슈지였다. 롤러코스터가 미친 듯이 종회전을 반복했다. 하지만은 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탑승객 가운데 가장 의식이 또렷했던 하지메였지만 마지막에는 전원이 꺼진 것처럼 의식을 잃고 말았다. 얼마나 정신을 잃고 있었을까. 의뢰인은 캄캄한 공간에서 의식을 되찾았다. 불안이 엄습한 가운데 캄캄한 어둠에 익숙해졌을 무렵 말도 안 돼. 의뢰인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발밑에 널브러진 것의 정체는 눈, 코, 입에서 피를 흘린 채 사망한 슈지였던 것이다. 주변을 둘러보자 10명 남짓한 어린아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다 죽었어. 여기 대체... 그중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면은 당연지사 방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문이 안 열려. 하지만 유일한 문은 바깥에서 잠겨있어 안에서는 여는 것이 불가능했다. 누구 없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방에 갇힌 지 이틀째가 되었는데도 사람은 오지 않았다. 배고파. 이대로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죽게 될 것이다. 극한에 몰린 의뢰인은 발견했다. 슈지, 갖고 있었구나. 슈지가 가장 좋아하는 라무네를. 하지메, 라무네 마실래? 라무네를 마시면 기운이 날 거야. 라무네가 있는 한 슈지는 기운을 잃는 법이 없었다. 하지메는 눈물을 흘리며 라무네를 마셨다. 고마워, 슈지. 그 어린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며칠이나 흘렀을까. 오늘도 좋은 연구 자료를 얻었어. 돌연 방 밖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살아있다는 걸 들키면 안 돼. 하지메는 본능적으로 드럼통 뒤쪽에 몸을 숨겼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다 좋은데 이 냄새만은 도저히 적응이 안 된다니까. 인간의 시체 썩었네. 사건의 원흉인 남자와 또 한 명의 사내가 들어왔다. 놈들은 무언가를 질질 끌고 다니고 있었다. 누가 아니래요. 진짜 똥내 난다니까. 하지메 또래의 어린아이 시체였다. 그때 남자가 묘한 말을 내뱉었다. 내가 만든 안락사 롤러코스터는 차차 진보하고 있어. 뭐 이름만 안락사지 실제로는 엄청 고통스럽게 죽지만. 안락사? TV에서 봤어. 이유는 알 수 없었으나 남자들은 처음부터 아이들을 살해할 작정이었다. 전에 그 꼬맹이 때문에 조정이 얼마나 애를 먹었던지. 신발을 왜 떨어뜨려가지고. 바퀴에 신발이 껴서 속도가 안 나왔었죠. 벗겨진 신발로 모종의 문제가 생겼었다고 남자는 말했다. 자, 너도 한 대 피워. 이 썩은 내 나는 방에서 침착하게 담배를 피우시다니 참 대단하십니다. 남자들은 이 방의 아이들이 모두 죽었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의뢰인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지금이야, 도망쳐야 돼. 하지만은 남자들의 눈을 피해 슈지, 두고 가서 미안해. 놀이공원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곳은 전혀 모르는 동네였다. 여긴 어디야? 엄마, 아빠.
자신이 어디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던 의뢰인은 주변을 헤맸다. 그런데 그때 얘, 어린애가 이 시간에 뭐 하는 거야? 마침 그곳을 지나던 니시다 마담이 하지메를 발견했다. 신발 한쪽은 어쨌어? 몸은 왜 이리 비쩍 말랐고 며칠째 샤워도 못한 것 같은데? 오사카 출신인 니시다 마담은 공경에 처한 사람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 못했다. 누군가에게 사정을 털어놓고 싶었던 하지메는 슈지가 죽었어요. 이 나쁜 아저씨들이 죽였어요.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니시다 마담에게 이야기했다. 답도 없는 쓰레기들. 꼬마야, 내가 사람을 소개해줄게. 악당에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을. 이리하여 나를 찾아오게 된 것이다. 모든 이야기를 마친 뒤 하지메가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다. 부탁해요, 아저씨. 슈지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하지메, 슈지는 내 친구였어요. 보잘것없는 저랑도 친구가 되어준 착한 애였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롤러코스터로 제 친구를 죽이고 쓰레기처럼 내팽개쳤다고요. 그렇게 작은 어린아이는 떨리는 손을 내게 내밀었다. 이 손을 떨치는 방법 따위 나는 모른다. 알겠다. 네 분노와 원통함은 이 아저씨가 꼭 풀어주마. 슈지, 너랑 좀 같이 놀고 싶었는데. 약자를 구하는 것이 고문 소믈리의 사명이니까. 나는 즉시 정보상 고다이에게 연락을 취했다. 안락사 롤러코스터 정보는 이미 파악했지. 사건의 범인은 어떤 정신나간 의사야. 이번 사건의 범인은 테라타 히사미츠, 내과 의사였다. 왜 인간은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걸까? 테라다는 일본의 안락사 제도가 없는 것에 분노했다. 이유는 별거 없었다. 난 아픈 채로 죽기 싫단 말이다. 그저 자신이 고통 없이 죽고 싶다는 이유였다. 그때 테라다는 어떤 문헌을 읽었다. 안락사 롤러코스터? 그래, 이거야. 고통 없이 즐겁게 죽는 방법. 안락사 롤러코스터란 과도한 중력을 가해 뇌에 손상을 입혀 탑승객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기구다. 불행히도 테라다의 집안은 자산가였다. 버려진 놀이공원을 사서 만들면 되잖아. 놈은 인공섬에 버려진 놀이공원을 매수한다는 대담한 수를 썼다. 레일을 개조하면 성공할 수 있어. 그리고 한 구레를 고용해 악마의 실험을 시작했다. 실험 대상은 속이기 쉬운 어린아이였다. 놀이공원에서 공짜로 놀 수 있단다. 재밌겠다. 놈은 인면수심의 악마였다. 안락사를 실현하려면 어느 정도 희생은 필요한 법이야. 하지만 이름만 안락사일 뿐 실제로는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살인 롤러코스터였다. 덧붙여서 연구는 조금도 진척이 없었다고 해. 그저 살인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지. 쓰레기 같은 놈. 그러고도 의사인가? 그리고 하지메가 유일한 생존자인 이유는 본인의 자질 때문이라더군. 자질? 하지메가 입원했던 병원에 대해서도 조사해봤는데 목이 짧은 하지메는 중력 가속도를 잘 버티는 체질이래. 나중에 레이서나 비행기 조종사가 될지도 모르지. 자신이 무능하고 보잘것없다는 말과 달리 하지메에겐 희소한 재능이 있었던 것이다. 고다이의 정보를 토대로 테라다의 아지트로 향했다. 선생님, 누가 자전거를 타고 이리로 오고 있어요. 노래를 흥얼거리며 다가오는 남자. 그는 자전거를 타고 내 코앞에서 멈춰섰다. 에? 이 7대 3 가르마 혹시 검은 소울? 누구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난 카미시로 구미의 이치고. 그나저나 머리에 힘 좀 줬네? 젤을 바른 건가? 아니면 본드?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날 상대로 농짓거리라니. 얼굴이 두꺼운 남자다. 이치고 린타로, 특수경찰 출신이라는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넌 왜 태어났지? 완벽한 전투 계획과 경이로운 도약력. 이치고는 카미시로구미 최강 전력 중 한 명으로 이끌어진다. 무슨 일로 왔지? 의뢰 때문에? 그래, 친구를 잃은 토모나가 하지메라는 소년에게 의뢰를 받았다. 테라다의 신병은 내가 데려간다. 친구라면 쉬우지겠군. 젠장, 하지메 살아있었구나.
예상외로 놈은 흔쾌히 타깃을 양보했다. 오케이, 테라다의 신병은 넘겨주지. 대신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 좋아, 대답해주지. 있잖아, 넌 왜 태어났어? 놈의 질문은 이러했다. 내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무고한 자의 한을 거두고 범인에게 복수하기 위해 태어났다. 물론 나도 편히 죽지는 못하겠지. 아, 완전 실눈이네. 살벌하다. 테라다를 경호하는 한구레들은 내가 처리하지. 어때? 마음대로 해라. 이리하여 나는 이치고와 손을 잡았다. 우리는 곧바로 아지트에 쳐들어갔다. 악당 여러분, 죽을 준비 되셨나요? 애들을 납치해 죽이다니 너는 숨 쉴 자격도 없다. 뭐야 당신들? 이치고가 칼을 빼들었다. 너는 대체 왜 태어난 거냐? 부모님이 뭐라 안 하시디? 이치고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한굴의 한 놈이 공격해왔다. 왜 태어났냐고? 돈을 벌어서 여자 끼고 놀려고 태어났다. 부모님이 들으면 참 좋아하시겠다, 개자식아. 이치고는 눈 깜짝할 새 상대의 팔을 절단냈다. 실로 놀랄 만큼 빠른 속도였다. 좋아, 이 루트로 간다. 다음 순간 이치고가 놀라운 도약력으로 뛰쳐나갔다. 예정된 조화처럼 한 번에 보내주지. 빠르다. 그 폭발력은 가히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난 요코하마를 수호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저 죽일 놈들. 자, 벌받을 시간이다. 안락사와 대립되는 죽음을 선사해주지. 이리하여 테라다의 신병을 확보했다. 우리는 놈을 고문실로 옮겼다. 뭐하는 짓이야, 야만적인 놈들! 아이들의 목숨을 빼앗은 남자가 야만이 누느니라. 웃기지도 않는군. 이런 놈은 무릎을 꺾어줘야 한다. 나는 놈에게 질문을 던졌다. 너는 해괴한 연구를 위해 어린아이를 죽이고 악취미적인 놀이기구로 살해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지? 난 다가오는 타사 사회에 대비한 것뿐이야. 다수의 희생이 나와도 어쩔 수 없지. 너도 고통스럽게 죽기는 싫을 거 아니야. 내 대답은 물론 정해져 있었다. 그 어떤 고통스러운 죽음도 나는 받아들일 각오가 돼 있다. 지금껏 사람들을 고문해왔으니까. 아니, 오히려 그래야만 해. 지금부터 너도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될 거다. 고통스러워도 견뎌라. 픽 죽어버리지 말고. 우린 특별실에 있던 기재로 놈을 구속했다. 뭐야, 그 돌덩이는? 곧 알게 될 테니 입 다물어. 이번 고문에는 퍽 돈을 들였다. 시작해볼까? 함부로 떠들지 못하도록 놈의 허벅지에 돌을 올려놓았다. 루카와 스위치 눌러. 네. 자, 빙글빙글 고문 시작해볼까요? 루카가 스위치를 누르자 테라다를 태운 장치가 회전하기 시작했다. 이 장치는 한 바퀴 돌 때마다 가속한다. 회전을 거듭할수록 원심력이 강해지면서 테라다에게 강렬한 중력 가속도가 가해진다. 머리가 깨질 것 같다. 테라다의 눈에서 피가 팍 튀어나왔다. 이건 전투 비행기 조종사들이 훈련을 할 때 쓰는 기계다. 그보다 더 빠르게 개조했어요. 내 다리가! 내 허리가! 다리에 얹어진 돌 때문에 다리와 골반이 맥없이 박살났다. 그러던 중 돌이 중력을 더 견디지 못하고 반으로 쪼개졌다. 우린 기계를 한번 정지시켰다.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돌을 못 쓰게 됐군. 내가 대신 올라가지. 네? 안 그래도 다소 자극이 부족하다고 느낀 참이다. 나는 테라다의 부러진 허벅지를 짓밟듯이 올라탔다. 나랑 같이 타는 게 그렇게 좋은가? 무릎으로는 놈의 흉추를 꾹 눌렀다. 물론 나는 중력을 견디는 훈련을 받았다. 루카와 시작해. 선생님 말씀이니 돌려야겠지? 다시 스위치를 누르자 기계는 아무 감정 없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가속도가 증가하자 다시 놈의 눈에서 피가 튀어나왔다.
원심력이 작용하며 내 무릎에 놈의 흉추를 박살냈다. 이 고통과 압박감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리라. 내 눈에서도 피가 조금 흘러나왔다. 나도 아직 수행이 부족한 모양이다. 너 같은 쓰레기에게 안락사는 사치다. 부탁이니 아직 죽지마. 고통에 찬 얼굴을 특등석에서 구경하고 싶거든. 그 뒤에도 기계를 계속해서 돌리자 놈은 모든 구멍에서 장기를 흩뿌리며 결국 사망했다. 이렇게 이번 의뢰는 마무리되었다. 테라다의 놀이공원은 세간에 알려져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휴지, 나 열심히 살 거야. 네 목까지. 슈지라는 친구가 가슴속에 쭉 살아있는 한 소녀는 씩씩하게 앞날을 헤쳐나갈 것이다.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어둠의 세계를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꼭 한번 보시길.